어제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좋은 비판과 충고는 새겨 듣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한 것은 너무 지나쳤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 문제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인사를 조금도 인정할 수 없으니 모두 폐기하라는 것은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브레이크 없는 폭주란 표현에 대해서도 방탄의 모든 것을 걸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폭주를 하는 쪽은 정부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책 측면에서 박광원 원내대표께서는 민생, 민주주의, 미래 성장 동력, 약자에 대한 복지, 기후 대응, 성평등, 평화 등에 대해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부분보다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내용이 많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만을 강조한 것은 결코 협치를 추구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총 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정상심사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별도로 야당의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정운영의 기초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헌법은 제54조에서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해 확정한다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야당이 자의적으로 헌법 규정을 없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정부 예산안은 허리띠를 졸라매 2.8%만 정액했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큼은 아끼지 않았고 민주당이 줄였다고 주장한 복지 예산도 복지부 기준으로 12.2%나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민주당의 주장에 여당이 많은 양보를 해서 정부 예산안이 대폭 수정되었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유감을 밝힐 정도였는데 올해 또다시 6% 증가율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다수당의 행포입니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야당 지도자의 주장을 경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박광원 원내대표 연설에는 당 내부 사정 때문인지 과도한 대결주의의 소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상대를 꺾고야 말겠다는 끈모를 적대감과 극단 대치는 우리 민주주의를 공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21대 국회 내에 이어진 입법 폭주, 방탄 국회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도 국민의 뜻을 감안할 때 아쉬웠습니다. 민주당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을 하신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법 절차는 정의의 저울을 따라 엄정하게 움직여야지 감정의 저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선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소식을 듣기 위해 때맞춰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다며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것은 이미 지난주부터 언론 보도에서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어떤 국민도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사법 절차를 중지시킬 특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평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례없는 비리 의혹은 앞으로 정치권 부정부패에 대한 사법 처리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법리에 의해서만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비록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방탄이라는 소기의 목적에는 다다른 듯이 보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거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라지더니 이제는 병원에 입원한 당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동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당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 사고의 오류입니다. 민주당은 오류에 대한 출구를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국회 상임위 보이콧 등 국정 운영 방해에서 찾는 것은 매우 나쁜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민생을 챙겨야 할 정기국회의 시간에 민주당의 방탄이라는 뻔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정쟁의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유감을 표합니다. 방탄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방탄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만든다 하더라도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문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던지는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고 체포 동의안 표결에 임하길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사필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시지탄의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명백한 범죄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몇 달 남지 않은 때에야 겨우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에서 우리 국민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명백한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의로운 척하며 피해자 신용을 하고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전대미문의 뻔뻔함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최강욱 의원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국회의원으로서 사죄하기는커녕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법부를 가장 무력화하고 형해화한 것이 문재인 정권인데 이 무슨 후안무치한 발언입니까? 최강욱 의원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령을 받은 것이야말로 아직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가 정치의 시녀 처지에서 벗어나 정상화를 이루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지위를 완전히 되찾길 바랍니다. 2019년 11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당시에는 문 전 대통령이 집값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춰보면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소개를 했던 것과 맥락이 닿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권 차원의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루어졌으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에 있던 시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부동산은 직원을 불러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고 한 게 2019년 7월 4일이었습니다.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지속적으로 변동률을 낮추라고 하면서 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게 2019년 8월이었습니다. 2019년 7월 이후에도 24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자 국토부는 그해 12월 1216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 조사 없이 임의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산정하였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부동산 가격 잡았다,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겠다는 말은 앞으로 통계 조작을 더 강하고 폭넓게 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020년 2월 17일 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회의 직후에 아파트값 통계 조작이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직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인 만큼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9일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할 9.19 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본인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윗선이 따로 있었는지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어도 문제이고 몰랐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으면 통계 조작의 정점이 되는 것이고 몰랐다면 대통령은 청와대 보고책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원이 지적했듯이 남은 과제는 검찰이 성역 없는 강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합니다. 검찰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한 건입니다. 민주당은 잔인한 영장 청구라고 하면서 느닷없이 정기국회 일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도 못 가서 번복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명분 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6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7월 18일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나 개딸들의 체포동의안 부결 압박에 네, 지키겠습니다라고 인정 릴레이를 벌이는 모습에서 지난 7월의 결의는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두 차례 검찰 조사 후에 검찰이 증거 하나 제시 못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게 될 것입니다. 증거 하나 없다는 자신의 말을 믿는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야당 대표 한 사람의 불법 혐의 때문에 국회가 멈추고 국정이 마비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 자신의 말을 뒤집는 식은 정치를 국민들은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대표 연설문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즉각 단식을 멈추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당당히 밝히기 바랍니다. 죄 많은 것을 탓해야지 죄벌 주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법치고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도망가는 자가 범인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핑계로 도망가지 말고 본인이 말한 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이런 기계로 체포영장 심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단식을 핑계로 국민을 속인다면은 거대한 국민들의 분노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기승전 방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니, 용도 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니 엉뚱한 대상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합니다. 조작 정당의 DNA가 아무리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거짓말로 상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진실에 대한 정의구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진짜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있는 죄를 밝히는 게 아니라 김만배와 신앙님이 주도한 대선 공작 게이트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는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되기 전의 일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사적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한 수사를 정치 공작으로 둔갑시키려는 것이 바로 정치 공작입니다. 모렴치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의도를 즉시 철회하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당당하게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에 가결, 당론을 이끌어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강욱 대법원 선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늦었지만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명백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동안 국회의원의 임기를 거의 다 채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수 재판부의 지연된 정의로 인하여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윤미향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이들까지 여전히 현재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끝까지 임기를 채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된 이후 3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1심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의 재판은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에 3년 9개월이 넘도록 2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국에게 내년 총선 출마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김명수 사법부가 지금까지 재판을 뭉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추강호 의원에 대한 판결을 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이치를 거스른 꼼수 행태로 민주당 인사들의 총선 출마의 길은 어떻게든 열릴지 몰라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탄단식, 다음 김명수 사법부의 이런 꼼수 재판과 함께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의 물길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